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살기 좋은 곳인가요? 사람이 사는 곳이나 나라라면 어디에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는 문명의 이기성이 갖추어져 있지만 도시의 소음이나 공기의 오염, 높은 범죄율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시골이나 작은 마을은 화창하고 조용하지만 문명적인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는 것은 고사하고 여행으로 방문하는 것조차 위험한 장소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아프리카의 동떨어진 장소에 생물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사막이 자리하고 있다면, 혹은 한 시간에 몇 번이나 분화하는 화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흥미가 가시나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살코 화산, 엘살바도르. 이살코 화산은 중앙아메리카의 소국 엘살바도르 산티아나 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도 특히 젊고 아주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이살코 화산이 가장 처음으로 분화한 것은 177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00년 이상에 걸쳐 시계장치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간격은 무려 8분, 그때마다 대기 중에 수백 미터나 되는 분연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특성 덕분에 근처를 지나가는 배에게는 알기 쉬운 표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분화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세자면 끝도 없고 의미도 딱히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분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770년 이래 적어도 50회는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여러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답니다. 그런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살코 화산 주변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아주 비옥한 대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이 화산은 일반적으로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매우 중요한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자국의 통화인 엘살바도르 콜론이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10콜론 지폐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경 이후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살코 화산이 그려진 국권은 정식 지불은 불가능하지만 희소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반구의 한극.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요? 북극점이라는 답은 오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북극점은 조심스럽게 말해서 사실 시원한 정도예요. 기온은 영하 30도 정도이지만 때로는 0도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말로 정의했습니다. 북반구의 한극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구의 북쪽 절반에서 가장 추운 지점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죠. 그야말로 북반구의 한극이라는 칭호에 적합하다고 자칭하는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문헌으로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에 있는 두 개의 취락을 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오이мя콘 마을과 베르오얀스크 마을입니다. 현지에서는 무려 9월부터 4월까지 겨울이 이어지고요. 가장 추운 1월과 2월에는 온도계가 영하 40도보다 더 따뜻해지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랍니다. 심지어는 종종 영하 60도에서 68도까지 내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겨울에 이곳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행위인데요. 순식간에 손발에 심한 동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이мя콘이나 베르오얀스크보다 기온이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2020년 그린란드의 한 기상 관측소에서는 기온이 영하 69.6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관측소에서는 사하공화국의 두 취락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이 얼음 지옥에서 보내는 거주민이 없다는 것이죠. 민친현, 중국.
오늘날에는 지구 규모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나라 중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데요. 그 국토의 많은 지역에서는 사막화는 이제 재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9년 간수성 민치년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위험이 될 정도의 거센 모래폭풍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중국 정부는 민치년 주변 지역을 환경 재해지대로 선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방풍림을 다수 설치하는 등 모래폭풍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은 모두 몇 미터나 되는 모래에 묻혀버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케이맨 제도. 케이맨 제도는 쿠바와 가까운 카리브해에 떠있는 평화로운 섬들입니다. 영국에 속하는 군도로 아름다운 자연과 온난한 바다 덕분에 인기 있는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비즈니스맨이 이용하는 조세 회피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곳에도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도 굴지의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인데요. 허리케인의 계절은 6월에서 시작해 11월까지 계속됩니다. 현지 정부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맞이해오는 여행 중에 허리케인이 닥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적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계절에 이 허리케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은 사계절 내내 온난한 곳입니다. 투발루. 지도상으로는 꽤 큰 면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는 것뿐인 나라가 태평양에는 실제로 몇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투발루인데요. 5개의 환초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투발루의 총 인구는 1만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최고 지점은 불과 해발 5m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이 나라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즉 홍수나 폭풍우가 나면 몸을 보호할 장소가 거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평양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투발루는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아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이곳에 머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고요. 현지인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혹은 가까운 장래에 이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키리바시와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 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 정부가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바다, 온난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 인기가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관광객은 불안해서 여행을 오고 싶지 않을 것이고 기업들도 언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나킬 함몰지, 에티오피아.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장소는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의 마무리로 아주 더운 장소에 대해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다나킬 함몰지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명의 사막 안에 존재하며 근처를 에리트레아의 국경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나킬 함몰지의 경우 기온이 34도씨를 밑도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평균 기온은 40도가 넘고 6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폭염도 여러 번 기록한 전적이 있습니다. 무척 덥기는 하지만 다나킬 함몰지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유황천과 산을 분출하는 간헐천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몰지의 흙은 거의 무균 상태로 약간의 미생물이 서식할 뿐입니다. 특수한 수질 조성을 가진 연못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러한 물은 음용에 적합하지는 않고 상당한 고온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연상시킨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 다나킬 함몰지의 풍경조차도 어쩐지 지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만 같네요.
이러한 매력적인 경관 때문에 다나키란몰즈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유수의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 그리고 문명으로부터 동떨어진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관광객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곳 여행은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